네, 자, 반갑습니다. 예, 손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화창한 날씨 밖에 안 나가시고, 예, 3, 4, 모이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좋은 우리 자녀교육 강의가 있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부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그만 정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부터 할게요. 자,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네네. 자, 어, 잠깐만, 이제 세팅을 좀, 모니터에 세팅을 쫙 해야 돼서, 잠시만요. 되게 좋은 강의를 위해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세팅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거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청소년 진로 비전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은 이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S&P는 속 다이아몬드고 저는 이제 미래아 비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에 직원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고 1인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꿈찾기 진로 코칭, 학부모 연수, 교직원 연수, 대학생들 커리어 개발, 미래 전략 이런 것들 대학교, 초중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두신 분들은 왜 학부모 연수 같은 거 학교에서 오라 그러죠? 가면 저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만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4주차로 강의하는 걸 40분으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 참,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되게 고민돼요, 사실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고, 모르니까 뭐, 사실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널풍수 사람 잡는다고,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들은 거, 막 아이한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아이가 듣습니까? 그죠? 잘 안 듣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좀 풀어볼까요? 머리를. 자, 제가 클릭 한 번을 딱 하면 화면에 숫자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숫자. 화면에 숫자. 1부터 54까지 숫자예요.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54까지 숫자인데 1분 안에 찾으면 동체 시력이 상당히 높은 거래요. 1부터 54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1, 2, 3 하고 4를 못 찾으면 5를 찾으면 안 돼요. 끝까지 4를 찾아야 5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때는 제가 눈을 자세히 보는데 이 눈을 제대로 못 보겠어서 제가 어쨌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부터 54 숫자를 눈으로 찾으셔서 몇 번까지 찾는지 제가 1분 드립니다. 시작. 네, 입 다무시고 타주세요. 입 말라요. 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땡. 네. 자, 나 45 다 찾았다. 54까지 다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제가 보이는 화면에는 없는데. 혹시 화면에 손 드시는 분이 보이면 스폰서는 아실 테니까, 네, 꼭 선물 하나 주십시오. 네. 자, 몇 번까지 찾으셨어요?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몇 번까지 찾으셨는지. 20까지도 찾으셨네. 12. 어? 와, 35. 와, 많이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오, 대박이다. 예.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세상이 이래요, 지금요.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고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크기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른 것처럼 요즘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선을 4개만 딱 그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선을 4개만 그어 드립니다. 자, 다시 찾으세요. 자,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1부터 54까지. 금방 찾죠? 예? 금방 찾겠죠? 난 아직도 못 찾겠다. 옆에 분이 좀, 이 옆에 분이 안 계시구나, 참, 이게. 예? 예. 지금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알았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칸칸이 한 개 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계실 겁니다. 쉽게 찾죠? 패턴이 있잖아요. 자,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5, 6, 7, 이렇게 해서 칸칸마다 한 개씩 있어요. 오늘 제 시간이 이 성과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을 드리진 못해요. 아이들이 다 다른데요. 이 보세요. 이 생긴 것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답 없어요. 자녀 교육에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정답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애가 다 다른데. 그죠? 근데 우리가 가이드는 할 수 있다고요. 가이드. 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야죠. 예.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이러면 머리 아프죠? 예. 다들 수포자 아닙니까? 2차 함수, 3차 막, 예? 이 뒤에 함수 나오고 이러면 막 어려워. 차수가 올라가면.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뒤에 4차 산업혁명. 뭔진 몰라도 뭐 4번째 변했다 이런 말이겠죠. 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3분 만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복잡하게 있잖아요.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영상. 미국 시애틀에는 신기한 상점이 있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계산하는 직원도 없는데요. 소비자는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골라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자동 감지하고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되는 건데요. 쇼핑을 하다가 골랐던 물건을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으면 계산에서 제외되며 반품과 환불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캐셔리스 스토어라고 표현되는 아마존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들려오는 말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생산, 소비 측면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생산 소비, 그리고 세 번째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 이 세 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발명되어 왔으며 생산과 소비는 변화를 계속해왔고 자연이나 정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요소만을 가지고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1, 2, 3차의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초기 기계설비 공장과 노동의 분업을 통해 생산과 물류가 급격하게 확장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와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주축이었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든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3D 프린팅, 이 기술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죠.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외치며 미래 독일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와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로 우리의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어느 미래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생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나 자신의 위치나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현실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뭔지 알겠어요? 쉽죠? 예,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라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신기술. 예,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 예, 그것 때문에 그 생산과 소비의 변화 때문에 큰 혁명이,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이거를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게 4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지구에,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고요. 두 번째가 전기가 발명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기가 발명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생겼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면서 생산에 급격한 변화가 와요. 뭐가 가능해졌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예,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세 번째는요, 3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시대, 기존의 시대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이란 게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비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사실 그거요. 자, 그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연도를 꼽기로는 2016년부터라고 꼽아요. 지금부터 6년 전이죠. 2016년 전부터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뭐가 발명되기 시작했냐면 인공지능, AI, 로봇, IoT. 여러분들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그 대구 간 게 언제예요? 2016년이죠. 딱 그때예요, 그때.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다른 거 다 됐고요. 그럼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어떤 변화가 뭐냐 하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세 가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좀 안에 이렇게 전문가 반풍수는 돼요, 반풍수. 예. 뭐냐 하면 초연결이에요. 극도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아요? 예, 밖에서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켜고요. 집에 있는 가스를 켜고, 집에 있는 불을 켜고, 집에 있는 밥솥을 켜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예.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 초융합이에요, 초융합.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섞여 있어요. 예, 뭐 어느 한 분야만 잘 알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죠? 뭡니까? 농부들한테도 로봇이 쓰이고요. 예? 뭐 의과, 그러니까 의료에도 막 그 인공지능이 쓰이고, 막 이런 게 막 엄청난 융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술품에 기술이 들어가고요. 뭐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술품이나 사진 같은 데다가 NFT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자기 그 어떤 디지털 자료가 내 거라는 걸 증명한다면서요. 그죠? 이런 융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융합 시대, 초융합 시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는 기본 아니었나요? 한 100개는 외우고 다녔잖아, 우리. 근데 요즘에 지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동사무소 가서 전화번호 적으려면 뭐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제일 부끄러울 때가 와이프 전화번호 적을 때, 와이프 전화 뭐였지? 이러면서 막 이럴 때 미안해요. 예, 아들 전화번호도 뒤에 건 알겠는데 저희 집은 뒤에 게 다 똑같거든요. 3077. 다 똑같은데 중간에만 다른데 중간에 기억이 안 나. 아, 미친 거예요. 왜 그래요? 나보다 머리가 좋은, 나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들에게 다 맡기고 있어요, 지금요. 요즘 누가 주판 튕깁니까? 그죠? 예, 요즘 누가 뭐 암산해요? 암산 잘 안 하시잖아요. 계산기 다 뚫으시지. 자, 그래서 이런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 이런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 합쳐진 세상이 어떤지 제가 잠깐 미래 세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세요. 여기에 다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이 다 나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초지능, 인공지능 아미가 깨워요. 초지능.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IoT로 연결돼 있어. 초연결에 초지능.
헬스 케어가 되고요. 내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다 연결이죠. 옆 화면에 TV가 아니라 화면에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연결이죠. 왜냐면 요가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저분이랑 연결되겠죠. 운동을 하고요. 맛있는 물을 마시네요. 네, 물 마시러 갑니다. 내가 손가락을 대는 순간 내 몸의 체성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초연결, 초지능이죠. 그래서 영양소를 배합을 해서 알약 하나가 나와요. 미네랄 함량도 조절합니다. 물의 미네랄도. 그것도 초연결, 초지능이죠. 이런 기술들이 초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식탁이 스마트 식탁이에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집에 생필품 떨어졌어.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게 연결이 되고요. 좋은 또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화장대에 가면 거울이 스마트 거울 미러예요. 피부를 분석해요. 오늘은 좀 탄력이 떨어졌네요. 아하,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이 추천이 됩니다. 초지능이죠. 날씨가 나오고요. 의상을 추천해 줍니다.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이 데이터로 다 저장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입어볼 수도 있어요.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옷을 입은 모습이 그대로 비쳐요, 거울에. 자, 이렇게 나가서요. 스마트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근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우리에게 하나씩 다가올 그런 모습들인 거죠. 어떠세요? 자, 이런 세상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오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가 사라진대.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저한테 코칭 받으러 오는 학부모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앞으로 안 없어질 일자리는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게요? 저도 몰라요, 어머니. 근데 하나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는 안 없어진다 그래요. 저도 공감해요. 알려드릴까요? 시간이 없는데 알려드리고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정말 웃기실 거예요. 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아서 없어질 일자리들이 왼쪽이고요. 잘 안 없어질 일자리들이 오른쪽이에요. 1등부터 읽어보세요. 화가, 사진작가, 작가, 지휘자, 애니메이터, 무용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 뭐죠? 억수로 돈 못 버는 직업들요. 돈 벌기 억수로 힘든 직업들. 이거는 취미로나 하는 직업들이 안 없어지는 직업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로봇이나 AI들이 할 수 없는 일들만이 지금 있는 직업 중에서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직업 중에 90% 이상은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요. 새롭게 90%, 100%가 더 생겨요. 근데 그건 어떤 직업일진 몰라요, 우리가. 야, 여러분들 100년 전에만 해도요. 100년 전에만 해도 농업 인구가 80%였어요. 농업. 예? 농업 인구.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몇 명이게요? 농사 짓는 사람? 전체 인구 중에? 직업인 중에? 2%예요, 2%. 그러면 78%는 실업자 됐나요? 아니에요. 딴 거 새로 생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뭐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고 뭐 막 90% 없어진다. 여러분들 이게 공포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 조장. 근데 새롭게 생긴다고요. 근데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일지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 모르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 준비하라 그러죠. 이런 직업이 앞으로 유망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저렇게 그 다 사기꾼이에요. 준비 못 해요. 그럼 준비 못 하면 뭐 네가 왜 강의하는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가이드요, 가이드. 바뀌지 않는 기본은 있다고요. 바뀌지 않는 기본.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요.
예. 되게 웃긴 얘기도 이렇게 봐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중에 일반 회사는 94%가 없어진대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없어져요. 회계사는요. 거의 다 없어져요. 이건요. 회계사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는요. 예, 이게 AI가 다예요. 프로그램이. 판사도 많이 없어질걸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없어지는 직업인데 이게 직장인이 희망하는 미래 자녀 직업 1등부터 5등까지가 뭔지 보세요. 교사, 교수, 공무원, 검사, 판사, 의사, 간호사 없어질 직업이죠. 다. 예? 다 없어질 직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부모가 우리 학부모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미래관, 직업관이 조금 틀렸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3차 산업혁명의 부모가 4차 산업혁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예, 이해되세요? 우리 세대는요,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면 머리 좋다 그랬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딴 거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납득하시나요, 이거? 예, 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뭘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기는. 예, 암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석학이시죠,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대요. 딱 맞아요, 이 얘기가. 예.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요. 학교에서 한 10시간 있고요. 고등학생은 연교실 수업도 한다면서요. 예.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막 이렇게 예능을 해서 공부를 한 아이가 아니라서 연교시는 학교를 잘 안 간 것 같은데 연교시도 안 돼요. 연교시 인문계고등학교 가면. 예, 연교시.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오죽하면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의 엄마들 정신 차리라 이 얘기예요. 이거.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살았던, 여기 지금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하드파워 시대예요. 1, 2, 3차 산업혁명.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자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생산품을 만드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기술이 중요했냐 하면, 정확하게 하고, 계산하고, 기억하고, 자동차 부품이 몇 개고, 이 부품의 원리는 뭐고,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이 유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계산 잘해, 암기 잘해, 이런 거요. 조직에서 수능 잘해, 말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았다니까요, 하드파워 시대에는. 지금은 소프트파워 시대예요. 예, 지금은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많이 상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소프트파워 시대라서 그래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료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시대예요. 즉 좋은 아이디어나 상상력,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플랫폼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무슨 뭐 암기가 필요해요. 이게. 예. 그죠? 오히려 필요한 건 상상력이죠. 생각하는 힘.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생각하는 힘이죠. 그죠? 다르다고요. 필요한 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왼쪽처럼 가르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되라고 자꾸 아이들을 공부로 줄 세우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막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 나중에 아이들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해야 돼요. 예? 예. 일하다가 또 쫓겨나고 일하다가 또 쫓겨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긴 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럼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냐? 예.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를 좀 알아볼게요. 기본, 바뀌지 않는 기본이라 그랬죠. 그 기본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융합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는요. 예. 한 곳만 냅다 파가지고 전문가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전문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예?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더 이상 지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거든요. 인류 지식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어요, 이제. 없고요. 뭐 하냐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융합하고 합치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이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썩는 능력이 필요해요. 썩는 능력. 그게 결국엔 창의적 상상력인 거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평생 학습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정보의 필요 주기가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10년, 20년 공부하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요새는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공부했던 게, 그 뭐죠? 군대 갔다 오잖아요. 쓸모가 한 개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학교 때려치우고 다시 재수하거나 편입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도 느끼거든요. 학교 가보니까. 한 개도 필요 없는 거 배워. 또. 예. 평생.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계속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길러줘야 돼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은 누가 못하죠? 로봇이 못해요. 결국요, 남는 건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일은 사람의 몫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거는 로봇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 정말 앞으로 살기 힘듭니다. 이거. 사람을 읽을 줄 모르면, 사람을 알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 세 가지 능력. 그럼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제언이에요. 이걸 키워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이거 키워집니까? 오히려 거꾸로 됩니다. 답만 찾는 아이들은 융합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키우잖아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공부 안 합니다. 예. 그리고요,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한 개도 안 생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이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거는 어머니 몫이에요. 예. 자, 그래서 네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네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제언.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지발 생각 좀 하게 만드세요, 생각. 예, 답을 찾으라 그러지 말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도 다독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예, 다독. 막 많이 읽는 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한 권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책 읽기가 중요해요. 생각하는 책 읽기. 예, 생각한다는 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는 거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게 만드세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한국 아이들은 모르면 안 물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묻지 마라 그래요. 야, 학원에서 다 배웠지? 이러고 나가요.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예, 질문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질문 받으면 귀찮아한대요, 요새. 예, 귀찮아한데. 이 참 문제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들이에요. 쓰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제일 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예, 유대인 민족, 유대인 종류, 유대인들요.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의 45%를 차지해요. 하버드 대학, MIT 공대, 스탠퍼드 대학 이런 거 있죠. 아이비리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생 중에 40%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민족이 어떻게 세계의 금융과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어릴 때부터 길러졌던 그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브라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브라타. 예, 이 하브라타. 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가정교육 받을 때 이렇게 두 명이서 짝지어 가지고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런 짓을 해요. 한국 도서관에서 이러면 쫓겨나요. 예, 근데 유대인은요, 원래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어. 둘이 짝지어 가지고요, 계속 떠들어요. 막 얘기해요. 어떤 애, 저떤 애 막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말하기 실력과 생각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힘이 길러지겠어요. 그죠? 이거를 하브라타라는 곳에서, 이게 하브라타를 우리가 못한다면 가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하시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도 질문하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요즘 아이들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는 거 딱 하나 있대요. 출제자의 의도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야 점수를 받거든요. 출제자의 의도. 아니, 네 생각하라고, 네 생각.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라 그러잖아. 출제자의 의도. 그거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봐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란 문제가 나왔어요. 실과 시간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면에 다 바르면 너무 느끼해서. 자기 생각인 거야.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짝 꺾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속재료의 수분이 빵 속에 배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요 칭찬받아야 돼요. 아, 너는 너무 느끼하구나, 그게. 그래, 맞다. 그럴 수 있다. 느끼하면 두 장 다 바르면 안 되지. 맞아. 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못 그런다면 엄마라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죠? 야, 너 몇 점 맞았어? 95점. 그러면 잘했다가 아니라 너만의 평균 몇 점이야? 95점. 평균이네! 뭐, 어? 이러는 거. 그러지 마라. 예? 예, 아이의 생각은 다 옳습니다. 왜? 그 아이의 생각이니까요. 그죠? 다 옳아요. 예. 이런 문제예요.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졌어. 와, 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찢긴 거야, 찢긴 거. 지 생각에는 이게 다 있어, 지 머릿속에는. 근데 누가 찢었어. 와,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 과감하게 빨간 걸로 그냥 쫙 꺼놨죠. 이 아이 마음속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생각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쓰죠? 출제자의 의도대로 쓰게 됩니다, 이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예, 참 웃고 있지만 가슴 아파요. 자, 마지막 문제. 수행평가입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카드를 그렸어, 할머니께 드릴 삼성 카드. 예쁘게 그렸네. 얼마 좋아하시겠어요, 할머니.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가 아마 기프트 카드를 아이디어를 냈을 겁니다. 기프트 카드. 10만 원, 20만 원 충전해서 쓰는 기프트 카드 있죠? 여러분들, 신한카드에서 처음 기프트 카드를 16년 전에 만들 때, 그거 만든 분요, 특승진했어요, 승진. 기프트 카드를 처음 만들어가지고요. 예? 생일 때 선물만 줄 거 없잖아요. 돈을 주고 싶은데 돈 현금 드리기는 그렇고, 쓰시라고. 삼성카드 딱 3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이디어라고요. 그게 생각이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다 빨간 줄을 끊냐는 거죠. 그거 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으로 키우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독서, 책 읽기, 질문하고, 이거예요. 중요한 거 독서와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배우는 힘요. 어디서든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에서 찾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를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거. 요즘 유튜브 모든 걸 유튜브에서 다 배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엄마들이 유튜브 못 보게 하죠. 그죠? 저는 저희 아이들 다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구독. 예. 그리고 한 번도 핸드폰을 시간을 타치해 본 적 없어요. 네. 요금도 무제한.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도 무제한. 근데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러면 게임만 내 할 거 아니냐. 예, 게임만 내 해요. 우리 아들 딸들도. 게임만 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면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찾아보고 공부한다는 거죠. 예, 그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요즘 세상은요, 이제 학원 가서 배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배우고, SNS로 배우고, 인터넷으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되게 이게 단절된 그건 뭐라 그럴까? 저는 되게 그렇게 옹호하는 편이에요. 예, 데이터에 접속돼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예, 그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초연결 시대인데, 그걸 막아놨어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냐, 나이대가 몇 살부터냐, 그거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요, 10살 이상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요,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아까 가이가 그랬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2학년 되면 쓸모가 없어요. 변화가 빨라요. 그럼 또 배워야 돼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또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배울 거예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배우는 힘을 키워주셔야 돼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배우는 능력, 배우는 힘. 자, 근데 평생 학습을 하려면 여러분들 공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으면 동그라미, 재미없으면 X. 예, 재미없잖아요, 공부. 다 재미없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그 지겹도록 공부해서 그래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얘기만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평생 학습을 하려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메이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재밌잖아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몇 년 하신 분들 다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내가 이래 공부했으면 학교 갈 때 서울대 갔겠다다.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를 잘할 줄, 많이 할 줄, 재밌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으니까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하죠. 아이들에게도요, 재밌고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가이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스스로한테 질문을 잘해서, 자기 스스로를 탐색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레고를 좋아해요. 그럼 레고 조립하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마음껏 보라 그러세요. 예. 예? 건담 조립하는 걸 좋아해? 마음껏 보라 그러시라고요. 예? 예. 그죠? 아이가 카드 놀이를 좋아해? 카드 막 밑장 빼기 이런 거 하는 거 막 보여주세요. 막. 막, 예? 예. 막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거 배우고, 보고 배우게 도와주세요. 마술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 마술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거 많아요. 또 그런 거. 배우게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요. 그런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먼저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난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고3 교실에. 이제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책거리 하는 거예요. 수능 끝났죠? 책 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가 지긋지긋했으면 이런 행사, 이런 의식을 치를까요, 얘들이? 예? 얘들이 이제부터 공부하겠어요? 내가 봐서 얘들 공부 안 해요,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갔죠? 술 먹고 난리 납니다, 이제. 막, 지긋지긋한 공부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대요. 예. 버린 책들을요, 지려 밟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다시는 재수를 안 한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책 따버리고 찢어가지고 밟고 가요. 아니, 이런 문화에서 무슨 인재가 나오고 무슨 평생학습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예. 공부를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공부 그러면. 그죠? 예. 그러니까요. 공부는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만 하는 게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 이 김태훈이라는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미국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미국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근데 AI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요. 92년생이에요. 예,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때 알파고가 그 알파고 회사가 알파고의 그 소스 코드가 뭐냐 하면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코드요. 그 코드 80%를 공개했거든요. 나머지 20%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요. 그거를 코드를 해석해 가지고요. 코딩을 다 해석해서 나머지 20%를 찾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20% 공개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알파고 만든 그 구글 팀의 대장이 야 좀 만나자고. 니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요. 예? 어릴 때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전부 다 뭐로 공부했냐? 유튜브로 공부하고 혼자 공부한 거예요. 소스 코딩하는 거. 그래서요, 연봉 5억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모셔갔어요. 예? 이런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인재요. 그죠? 학습 능력요. 혼자 공부했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예, 누군가 스승이 있었거나, 멘토가 있었거나, 학원을 다녔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이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우리 딸인데요, 우리 딸. 예, 우리 딸인데, 우리 딸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이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중국 갔다 오면서 이제 아이들 선물 하나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샀냐 하면 중국 시장 둘러보다가 마작이 있더라고, 마작. 예, 마작 그러면 또 고리타분하신 분은 야, 저거 노름하는 거 아이가? 게임이잖아요, 게임. 예, 게임. 저는 우리 아이들 고수업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고수업, 예, 고수업도 다 가르치고, 예. 그래서 마작을 사줬는데 할 줄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마작 할 줄. 예, 모르니까 우리 딸한테 딱 주니까 우리 딸이 뭘 하냐면 유튜브를 딱 켜요. 딱 켜서, 대형 TV랑 연결을 해요. 무선으로 연결되잖아요. 연결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마작 사용법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그리고는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라고요. 나한테 필요해. 내가 지금 뭔가가.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지?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예. 이런 능력들을 자꾸 키워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죠? 예, 이런 능력.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책을 사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 접속해서 내가 배워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힘.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던 유발 하라리,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 살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나이 60에도 80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새로 배워야 할지는 알 수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뭘 배워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경직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 전문가시잖아요. 석학이잖아요, 석학.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요. 2020년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거였어요. 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2021년에 다시 물었거든요. 예, 갑자기 없어진 게 있고요. 새로 생긴 게 있어.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알죠? 2020년에 메타버스 그럼 몰랐어요, 사람들. 예?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럼 내년에는요, 또 이상한 단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요, 계속 바뀌는데 뭘 공부해요, 지금? 5년 전, 10년 전에 메타버스 어떻게 알고 공부를 해요, 우리가? 예? 암호화폐 어떻게 알고, 블록체인 어떻게 알고 공부를 하냐고 준비 못 한다니까요. 예. 억지로 뭔가 특정 직업을 정해서 특정 어떤 대상을 정해서 학습시키려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요. 생각하는 힘. 두 번째, 예? 평생 학습하는, 예?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 키워주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돼요. AI가 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예, 사람 공부시켜야 됩니다. 사람 공부, 인문학, 예, 고전 같은 거 좀 읽고 얘기도 나눠보고요, 아이들. 예, 책을 읽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아, 아기야. 아들아, 저기 저렇게 우는데 슬픈데 왜 저렇게 슬픈 것 같아?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요, 아빠가요,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됩니다. 예, 학교 교육으로는 정말 정말 부족합니다. 예, 제가 공교육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면 되는데. 예, 우리 딸은 올해 검정고시 치고 자퇴하려고 그러다가 반평성이 가장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다시 1년을 더 다니겠다 그랬어. 학교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는데 다시 번복했어요. 예, 검정고시 학원도 등록하고 돈 다 내놨는데 반평성이 딱 나왔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반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가야 되겠대. 그래서 갔어요. 예, 또 뭐 올해 2학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2학년 다니고 나면 또 모르죠. 뭐 또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 또 뭐 안 다니면 되지 뭐. 예, 괜찮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대에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사람 공부시켜야 됩니다. 사람 공부의 두 가지 핵심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야 됩니다. 공감력. 공감 능력. 예, 광고도요. 마케팅도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에요. 지금은요. 두 번째는요. 협력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건 공감 능력이 되면 협력은 돼요. 지밖에 모르는 아이도 협력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우시면 안 돼요. 예. 예?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공부만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옆반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고 자기가 전교 1등인데 밤에 몰래 가갖고 전교 1등 하는 애 캐비넷 디벼가지고 공책을 다 찢어놓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이게 왜 벌어집니까? 내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낮춰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 엄청 낮아요. 그렇다고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조금 내려놓는 거죠. 예, 상대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협력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 여러분들 유명한 예능들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캐릭터가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캐릭터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협력하죠. 그래야 재밌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히히닥거리고 있으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다 달라요, 캐릭터들이. 다 다른 캐릭터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모이는 게 이게 앞으로의 팀이고 앞으로의 회사고 앞으로의 세상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융합돼야 돼요. 이렇게. 예, 이거.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키워야 돼요. 움츠리고 도전하려고 그러지 않고 피하려고 그러고 뒤로 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서려고 그러고요.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이 있으면 실천해 보려고 그러고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보는 거고요. 도전해도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되 당연히 실패하는 거야라고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아니 어떻게 실패 없이 성공해요? 예.
많은 경험이 있다면 많은 실패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가 참 있잖아요. 벤처, 스타트업이 힘든 게 뭐냐면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 대출 받아서 창업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럼 다시 대출을 못 받아요. 실패. 그런데 실리콘밸리는요. 3번까지는 실패해도 돈 달라 안 그러고 또 대줍니다. 또 대출됩니다. 또 대출됩니다. 3번까지. 예, 그게 우리나라와 거대 선진국인 미국과의 차이예요. 사실. 가정에서라도요. 실패 괜찮아. 당연하지. 해봐. 도전해봐. 와, 잘했다. 그 실패가 너한테는 경험이 될 거야. 도전했잖아? 도전해서 안 되면 경험이고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니? 그지? 실패도 그러면 해볼 만한 거잖아. 어떤 도전도 가치 없는 도전은 없어. 해봐. 예, 해봐. 우리 딸이요. 그러니까 저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100% 이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이런 건 해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해보라 그래요. 무조건. 예.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또 이제 베이스 기타를 갑자기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더니만 예. 그걸 사겠대. 그래서 통장에 저희들이 돈을 대주진 않아요. 예. 자기가 모아요.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40만 원을 찼대. 그래서 오빠가 음악을 하니까 오빠 보고 베이스 기타 초짜를 사달라 그래요. 하루 받아갖고 치는데 이제 멋지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주일 치더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베이스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잘 모셔 있어요. 예. 뭐 괜찮아요. 또 다시 칠 수도 있겠죠. 예. 괜찮아요. 내 돈 아니라서. 농담이고요. 예. 그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시도해보는 거. 자꾸 시도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 예. 그럼 그게 경험이 돼요. 경험이. 예.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키워주세요. 예. 이거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어디 여러분들 가족끼리 놀러를 가거나 어디 뭐 외식을 가거나 어디 뭐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고르고 선택하는 걸 아이들 보고 해보라 그러세요. 야, 네가 한번 일정 짜볼래? 네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네가 코스를 좀 정해봐.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보고 자꾸 한번 시켜보실래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시켰죠. 갔는데 뭔가 웨이팅을 너무 오래 해야 되거나 뭐 갔는데 뭔가 좀 뭐 엄마 아빠 뜻대로 잘 안 됐어. 야, 이래 했나? 뭐 저래 했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것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면 어떻고 오래 기다리면 어때요? 예. 저희들 얼마 전에 에버랜드 놀러 갔다 왔는데 20살 아들이 갑자기 에버랜드를 또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가면서 왜 에버랜드 가면 2시간, 3시간씩 줄 서야 되잖아요. 그 줄 서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줄 서서 얘기하고 2시간, 3시간씩 여러분들 아이들과 붙어가지고 얘기할 시간 있어요? 예. 식탁에 앉아서 2분만 얘기하면 지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놀이기구를 타야 되니까 어디 꼼짝 안 하고 같이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것도 이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선택하고 도전하고 뭔가 짜볼 수 있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적극적 사고 키우는 방법. 예, 자, 이거 혹시 한 3, 4년 전에 이 친구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 안동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인데요. 카이스트의 바이오 내공학 석사래요. 근데 이 친구가요,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어. 뭘 받았냐면, 지난 1년간 자기 뭐라 그러죠? 자기 그 노동청에 1년 동안 온 등기 번호를 우체국에 입력을 다 해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을 다 출력하라 그랬대요. 이거를 하려면 3,600건이었다 그러는데 보통 원래 업무대로 하려면 6개월 걸린답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6개월?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카이스트 석사 출신입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예, 생각한 거죠. 이거를 내가 노가다를 6개월간 해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그냥 하루 만에 다 해치웠어요. 6개월 분량을 하루 만에 딱 해치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 일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6개월치 업무를 하루 만에 끝내는 업무 자동화 그래서 어디든지 단순 노가다 하는 거 있죠. 컴퓨터로 노가다 하는 거. 이분한테 맡기면 프로그램 짜줘요. 그럼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나가요. CEO예요, CEO. 예, 뭐든지 생각한 걸 기존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시도해 본 거잖아요. 그게 평생 먹거리가 된 거예요, 이분한테는요.
이런 거죠. 이게 결국 도전이고 기회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우리 아이 키우기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나요?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주시는 거. 두 번째는요,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 세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시는 거. 네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 이 4가지를 키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어떤 진로 교육, 어떤 직업 교육, 어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수많은 고민보다 이 4가지가 기본이겠구나. 앞으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와도 5차 산업혁명이 와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럼 이런 능력들을 키워놓는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뀌더라도 거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어떤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공감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지지하고 격려하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지지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요, 격려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자, 여기 엄마들 많으신데요.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이 듭니까? 아빠는 의심이 들 수 있어. 못 봤으니까. 엄마는 내버려 놓은 거잖아요, 그거. 의심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내버려 놓은 자식 맞죠? 동물은요, 동물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진화라는 거랍니다. 진화 맞죠? 진화. 동물. 사람도 동물이기에 진화를 합니다. 진화란 건 뭐냐 하면 많이 쓰는 건 발달하고 적게 쓰는 건 퇴화합니다.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우리는요, 새끼발가락을 잘 못 움직여요. 따로. 새끼발가락만 따로 못 움직이죠. 왜요? 퇴화된 거예요. 잘 안 쓰니까. 근데 머리는 자꾸 커지죠. 요즘 사람도 머리 자꾸 커져요. 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고민 많이 하니까. 그죠? 많이 쓰는 건 발달하고 적게 쓰는 건 퇴화합니다.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기능, 우리 아이들의 수준도 진화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한 단계, 한 세대 다음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던 건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에 배워요. 아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거 요즘은 중2, 3에 배워요. 뭐요?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고 지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응?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아이들인데, 나보다 나은 아이들인데 엄마 때는 이랬어, 아빠 때는 이랬어,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래. 자꾸 내 생각과 내 틀을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딱 여러분들만큼밖에 못 커요. 그걸 원하세요? 딱 여러분들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한한 아이의 잠재력이 발휘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각을 지어주시고 틀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지하고 격려한 그것만 하세요. 지지하고 격려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무한히 발휘할 수 있고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셔서 4차 산업혁명 아니라 뭐 5차, 6차가 와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